네, 반갑습니다. 사실 다들 휴가는 아직 계획은 있으세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아직 아무도 안 가셨나요? 저는 어제까지가 휴가였어요, 어제까지가. 그래갖고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지금 달려왔는데 하필 또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어쨌든 보여줘서 너무 죄송하고, 요거 지금 떼어지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8월 달은 첫째 주, 그러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하고 광복절 껴있는 주가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어갖고 그것들을 좀 잘 넘어가면서 8월에 대한 계획을 아마 세우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사별로 첫 주 차에 아마 여러 가지 좀 프로모션들도 좀 세게 걸 확률들이 되게 지금 높아요. 현재 동향상 첫째 주가 1일, 2일 날.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계획 잘 하셔서 8월 달 시작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오늘은 교육할 거는 일단은 유병자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좀 업계에서 저희 FSK 식구분들은 좀 체감이 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업계에서 나름 좀 요즘에 이슈가 조금씩 되고 있는 지난달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말기암 호스피스라는 담보 관련돼서 오늘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혹시 하나손해보험 상품 3.25 심사 상품 혹시 이름 아셔요? 3.25 심사 태우는 상품. 참편한 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이거든요. 하나손해보험 상품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상품 이름은 어떤 거셔요? 한아름 종합보험인데, 솔직히 요즘 들어서는 한아름 종합보험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많이 좀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고요. 단품형 상품이라든지 그 외의 상품들이 많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한아름 종합보험이라는 게 대표적이지만 이 참편한 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은 3.25 간편 심사를 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화면이 띄워졌었죠? 하나손해보험이 이번 연도에 3월 달까지는 보험료가 사실 좀 하나손해보험 보험료가 좀 어땠죠? 비쌌어요. 비쌌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위험보험료, 그러니까 손해율 때문에 위험보험료가 좀 굉장히 좀 비싸게 책정이 좀 됐었는데 4월부터 이 보험료 요율 변경이 좀 되면서 4월 이후부터는 좀 진단비 쪽에 대한 보험료가 많이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암진단비 쪽에서는 업계에서는 가장 보험료가 좀 저렴할 정도로 보험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진단비 위주의 세팅에 판매를 하실 때에는 하나손해보험이 과거에는 비싼 회사였지만 지금은 비싸지 않게 지금 좀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3.25 간편보험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로 고객분들에게 좀 업셀링을 하실 건데 좀 진단비 위주의 좀 상품들을 가져갔을 때 좀 경쟁력들을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 나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참편한 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이 3.25 간편고지를 하는 상품입니다. 그렇죠? 현재 하나손해보험에서 3.25 심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랜이 사실은 요렇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설계하실 때 요 핵심 고보장 플랜이라는 것 통해서 설계를 거의 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치매 쪽 관련돼서는 생보로 많이 활용을 하시죠. 치매 쪽은. 손해보험은 치매 쪽 한도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만 내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치매 관련된 부분들이 이 노후종합 플랜이라든지 치매 간편 플랜이라는 거에서 들어가져는 있어요. 들어가져는 있는데 워낙 한도가 좀 크지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은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요 핵심 고보장 플랜이라는 거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유사암 진단비가 저희가 좀 많이 적게 들어가서 아쉽죠.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지금 요즘에 유사암 이 3.25 심사에서는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업계에서는 2,000. 그래서 저희도 다음 달에 요거 2,000,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2,000으로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뇌혈관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700인데 조금 상위사보다는 조금 많을 수 있고 하위사보다는 조금
덜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700만 원 지난 다음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근데 타사 중에 한 군데가 아마 다음 달에 이게 축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진단비 관련돼서는 저희가 유사함이 좀 더 올라가고 그리고 다른 회사가 뇌혈관이 좀 내려가는 거 감안해 보면 이 주요 특약들은 나쁘지 않게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가 주요 질환들 있죠. 암진단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거 위주로의 세팅을 했을 때에는 타사보다 보험료가 약간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사묘는 할증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할증돼 있는 쪽으로 오면 좀 더 보험료 차이가 좀 더 납니다.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지금 60세 여성 기준으로 보시면 60세 여성 기준으로 암진단비 3,000, 유사암 1,000, 뇌혈관하고 허혈성 500 요렇게 일단은 연령별 가입 금액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회사마다 한번 보험료 비교를 이렇게 한번 해서 비교해놓은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동일한 이 담보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근데 하나손해보험이 납입면제가 되는 게 있고 납입면제 미운영형이 있는데 어쨌든 납입면제 되는 상품 기준으로 했을 때요. 보험료 차이가 저희가 동일한 담보 설계했을 때 54,000원 이렇게 나오는 게 다른 회사랑 1, 2천 원 차이가 아니라 좀 많이 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험료 경쟁력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은 진단비 쪽입니다. 진단비 쪽. 특히나 암하고 뇌혈관, 허혈성 쪽에 대한 보험료가 타사랑 비교했을 때 저렴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할증이 붙어있는 상품으로 가면 좀 더 격차가 크게 난다.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많게는 3만 원 가까이 나는 회사도 있을 정도로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요 3사 같은 경우는 무해지형이 있는 것 같아요. 무해지형이. 하나손해보험은 3.25 심사가 좀 안타까운데 좀 무해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얘네 회사들이 무해지형으로 요 보험료를 돌리게 됐을 때 보험료는 저희보다 조금 더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 하나손해보험이 납입면제형 말고 납입면제 미운영형으로 설계를 하시게 되면 한 몇천 원 차이 안 나게끔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따지면 몇천 원 차이라고 봤을 때 어떤 회사는 이제 해약했을 때 환급금이 무해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저희 회사는 좀 몇천 원 비싸긴 하더라도 중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3.25 쪽에서는 영업 조직 중에 이 보험료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저희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담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제안해 주시는 이런 저희 쪽 채널 외에 TM 쪽 채널이 보험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보험료. 오히려 TM 쪽에서는 이 3.25 간편에 대한 상품은 하나손해보험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무해지가 있는 회사들에 대한 보험료가 좀 몇천 원 정도 더 작긴 한데 하나손해보험은 중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제공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무해지형은 없지만 그런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5 간편심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도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유사암도 저희가 2천까지 올라갈 거고 뇌혈관도 타사보다는 작지 않게 들어갈 거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설계를 했을 때의 보험료에 대한 경쟁력들을 저희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들이 설계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요게 20년 갱신형으로 설계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팀장님 3.25 간편심사는 비갱신으로 많이 가셔요? 아니면 20년 갱신으로 많이 가셔요? 보험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은 비갱신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희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설계 오는 것들 저도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보고 파악을 해보면 여성분들은 비갱신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남성분들은 보험료가 워낙 좀 세다 보니까 20년 갱신형으로도 많이 활용하신다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간편암 판매되고 있는 거 아시죠? 간편암. 간편암은 무해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나손해보험에 암만 아니면 인수해주는 간편암은 무해지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간편암에 온리5라고 돼 있는 플랜이 있어요. 딱 5년 내에 암만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플랜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플랜이 심겨져 있는 게 암 종합 플랜이라는 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참편한 실속 암보험이라는 요 저희 간편암 상품에는 플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온리5라고 돼 있는 암만 아니면 인수해주겠다는 플랜 또 하나는 암종합 플랜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암종합 플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325보다는 요 뇌혈관에 대한 한도가 약간은 작습니다. 60세 아래까지는. 요게 325에서는 700, 500 들어가는데 요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엇비슷해요. 엇비슷해. 근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손해보험의 325 상품이 아까 참편한 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이라고 그랬죠. 20년 갱신형으로 가져가실 때 하나손해보험 보험료가 장점이 있지만 혹시라도 비갱신으로 무해지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참편한 실손암보험은 무해지 상품입니다. 무해지 상품. 무해지 상품이어서 혹시라도 비갱신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무해지를 선호하신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일반적인 325 상품에서 무해지는 없습니다만 타사에 있는 이 보험료 차이를 얘네들이 무해지로 가져갔을 때 하나손해보험이 납입면제 미운영형으로 가져가면 경쟁력은 저희께 있다. 하지만 이 상품 자체에는 무해지가 없지만 이 간편한 보험이라는 상품에서는 5년 내에 암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암종합 플랜이라는 거는 그냥 325 똑같이 물어봅니다. 요걸로 들어가시면 저희 회사도 무해지로 비갱신 이 325를 좀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일한 상품에 대한 60세까지 한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암 4천, 유사암 1000, 뇌혈관하고 뇌졸중, 허혈성하고 심근경색. 그래서 비갱신 기준으로 원래 참편한 건강보험으로 나왔을 때 동일하게 타사 무해지가 아닌 동일한 325 심사를 했을 땐 저희께 일단 쌉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는 무해지가 없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참편한 실손암보험에 암만 물어보는 플랜 말고 아까 그냥 암종합 플랜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한도는 약간 좀 요 뇌혈관에 대한 한도가 약간 낮지만 그래도 보험료에 대한 것들을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325 관련돼서 저희가 보험료 경쟁력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되 무해지가 없다라는 아쉬움은 이 참편한 실손암보험이라는 이 상품을 통해서 한번 무해지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할증 쪽에서는 첫 번째 하나손해보험이 어쨌든 보험료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인수입니다. 이거 누누이 제가 그 교육 때마다 언급하는 건데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장 질문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아마 뭐 본부장님들 통해서 이런 자료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325는 말 그대로 어떤 질문에 통과가 돼야 인수가 되는 거죠? 3개월, 2년, 5년에 관련된 질문에 해당이 없어야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2년 이내 입원 수술로 거절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하면은 325가 인수예요, 거절이에요? 원래는 거절입니다. 거절인데 하나손해보험은 315개 질환,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0개가 넘는 질환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했어도 거절이 아니라 인수가 지금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보시면 저희는 입통원이 며칠까지 해요? 15일까지 해줍니다. 대장용종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15일까지 입통원을 하시더라도 인수를 해주고 있는데 타사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예외 질병에 대한 현황이 뭐 106개, 110개, 200개 그래 해주는 데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질환으로 입원을 하거나 통원했을 때 대부분이 7월 7일 정도에 10일도 있지만 10일이나 7일 이내에 그 진료를 받은 것만 예외 질병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손해보험은 보시는 것처럼 예외 질병에 대한 가지수도 가장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입원했을 때의 그 경과 기간도 15일까지 가장 폭넓기 때문에 325로 고객분들 좀 상담을 하시고 상품을 컨택하실 때 아까처럼 저희가 보험료 경쟁력이 있지만 할증 붙어 있는 쪽에 좀 더 보험료 경쟁력이 있다라는 가격적인 면하고 인수에 대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325로 고객분들, 유병자분들 좀 가져가실 때에는 하나손해보험 상품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2년 내에 입원 수술이 했었어도 예외 질병으로 인수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된 질병들은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되는 질병들. 고객분을 만났는데 상담을 통해서 만났는데 얘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1년 반 전에 수술한 이력이 있으셨어요. 1년 반 전에. 근데 병력 자체가 복합적으로 많아서 325로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1년 반 전에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에 대한 병명이 요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325는 올려봐야지가 아니라
그 325는 재보험사에다가 아예 딱 그 약속을 했어요. 요런 거 아니면 그냥 거절이라고. 그래서 예외 질병에 포함이 안 되면 그냥 거절이에요. 예. 325에 해당 사항에 안 되면 무조건 325 상품은 거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반 전에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되면 거절이에요. 거절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2년을 좀 기다리자, 6개월 있다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체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다고 봐야겠죠.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할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증으로. 일반 상품의 할증 플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유병자를 대할 때 보시면은 325 심사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원래는 그 할증 플랜이라고 해서 각사의 종합형 상품에 있어서 할증 플랜 하는 거 있죠?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죠? 사실상 이 325에서 거절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막힙니다. 근데 고객분들에게 2년 동안 기다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할증 플랜으로 들어오셔서 얘는 2년 내에 입원 수술 같은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325랑 할증하고 할증률이 누가 더 높을까요? 할증률이. 할증률. 다들 말씀을 안... 얘가 더 높습니다. 얘가 더 높아요. 할증률이. 만약에 고혈압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고혈압. 그냥 예를 들어서 고혈압만 있다고 칠게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325로 상품을 넣습니다. 그러면 상해 쪽에 할증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율로 오면? 안 붙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에는 할증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근데 325에는 암 진단비에도 할증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질환별로 할증률이 좀 다릅니다만 얘는 어떤 질환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3개월, 2년, 5년에만 아니면은 다 인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할증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거절받는 사람들은 할증으로 데리고 오되 상해 쪽은 또 요즘에 다 운전자 보험에서 무심사로 넘겨주는 플랜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25에서 거절받는 사람들은 조금 상해별로, 질병별로 좀 쪼개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시면 할증 플랜이 번거로운 이유는 심사 과정에서 뭐 서류 제출해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까다롭다라는 인식 때문에 할증으로 많이 안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 그냥 고지만으로 서류 없이 할증해주고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지금 더 추가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110가지 정도의 질환에 대해서는 서류 없이 그냥 고지만으로도 할증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325에서 웬만해서 뭔가 거절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예외 질병도 업계에서는 제일 많지만 요걸로 포기하지 마시고 할증으로 끌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예 경미한 질환 같다라고 하시면 아예 할증으로 먼저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서류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병자분들을 좀 터치하신다면 좀 설계할 때 좀 더 경쟁력 있는 설계 내용으로 이 상품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고 이렇게 할증 붙어있는 인수 쪽이라든지 유병자 쪽, 할증 붙어있는 쪽은 하나손해보험이 가격하고 인수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현장에서 설계하실 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암만 아니면 인수해주는 이 간편함은 많이 활용하고 계실 건데요. 그렇죠? 아까처럼 325에서도 그 암 관련된 부분들은 일로 좀 빼시면 훨씬 더 요율에 대한 경쟁력이 좀 생기실 거고요. 저희가 보시면 다른 회사랑 여기 저희 회사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M사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아예 상품을 좀 붙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암만 아니면은 인수해주겠다라는 간편함, 또 무해지형 똑같은 상품에서 암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이렇게 넣었을 때에 대한 보험료가 남성분들은 한 7,000원 정도, 좀 7, 8,000원 차이 나고 여성분들은 거의 10,000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할증이 붙어있는 쪽 상품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가격 경쟁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만 아니면 인수해주는 간편함 활용하실 때 하나손해보험 간편함이 동일한 고지 조건, 동일한 그 무해지, 동일한 할증 붙어있는 동일한 쪽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이런 좀 경쟁력을 좀 가져가고 다른 이쪽 회사 외에도 다른 회사와도 이 암만 아니면 인수해주겠다라고 비교해주는 이 간편함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성분들 50세에 저희가 15,000원 나오거든요. 100세 만기 암 1,000만 원 기준으로. 근데 보험료 차이가 1, 2,000원이 아니라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납니다. 그렇죠?
1,000만 원당 차이가 요거기 때문에 2천만 원, 3천만 원 넣었을 때는 보험료 차이가 훨씬 더 나겠죠. 그래서 이 325 쪽 그리고 할증 심사라든지 간편함 이렇게 할증이 붙어있는 쪽에 대한 상품만큼은 하나손해보험 상품으로도 한번 많이 비교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편함 플랜은 다음 달까지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암만 아니면 인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지난달에 살짝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팀장님들 암 관련된 설계 넣으실 때 넣는 그 설계 특약 어떤 거 보통 세팅을 하셔요? 암 관련된 보장을 가져가실 때. 진단비 외에 또 뭐뭐 넣으시나요? 수술비, 입원비 전부 다 넣으셔요? 암 관련돼서? 뭐 다 넣으시는 분들은 다 넣으실 수 있는데 요즘은 진단비만 가져가시는 분들도 좀 없지 않아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큼은 좀 챙겨서 같이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요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특약 이름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셔요?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입원 치료비. 지난달 교육 참석하셨던 분들은 살짝 들으셨을 거고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이 특약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전속 설계사 외에는 거의 모르고 있는 특약이에요. 모르고 있는 특약입니다. 얘는 어쨌든 가입 금액 자체는 다음 달에는 요 하나름하고 굿밸런스라는 상품에서 5천만 원 올라갈 거지만 현재는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입 금액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주목이 좀 되냐면 요즘은 암 걸려서 죽는 시대는 아니죠. 암 걸려 죽는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암 진단 받고 5년 안에 생존하는 확률이 보시는 것처럼 몇 프로래요?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 통계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한 70%의 분들은 암 진단 받으시고 5년 내에 생존을 하십니다. 통계적으로.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5년 암 진단 받고 5년 내에 사망하시는 분들은 한 3명 정도 꼴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 비율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이 좋아지는 거하고는 별개로 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매년 좀 증가하시고 그리고 일정 비율만큼 매년 암 사망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에서 6월 24일 날 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기사에서 검색해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제1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이라는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이런 거를 발표했습니다. 왜냐? 아까처럼 계속적으로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말기암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암 관련돼서 진료하는 비용 중에서 말기였을 때에 의료비 집중되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제1차라는 의미는 2차, 3차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라는 거는 호스피스가 어떤 건지 대충은 아시나요? 저희 팀장님들? 이제는 약물로도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때 이제는 연명 기간을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갖고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통증 완화 의료를 이렇게 호스피스라는 병동에서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호스피스가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정서적인 부분들 또 이제 그런 그 사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총체적으로 다 제공을 하는데 사실상 말기암 환자였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합병원에 입원 계속 해봐야 뭐만 받아요? 진통제만 받아요. 진통제만 받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호스피스 쪽 병동에 들어가면 다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한 달 호스피스 병동에 한 달 이용하는 이용료가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됐거든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셔요? 과거에는 한 4,500만 원 들었대요. 근데 현재는 한 달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60만 원 정도. 한 달 이용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국가에서도 보시면은 이 의료기관을 앞으로는 800개까지 확대를 좀 시키려고 좀 하고 있고 이용률도 계속적으로 높이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말기암 환자들 이런 그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들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게 또 그 보시면 이 보험금융통신에도 한번 소개가 됐어요.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입원 치료비라는 게
되면서 나름대로 업계에서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질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도 이런 이슈는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이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 치료비라는 거는 어떻게 지급하냐면, 특약 이름에서는 입원비 같은 느낌은 좀 주죠. 입원비 같은 느낌은 주지만 얘는 암으로 진단받고 말기암 환자로서 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는 가입 금액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정액으로. 아까 가입 금액 최대 얼마 들어간다고 보셨죠? 상품에 따라서는 3,000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부 다 5,000으로 바뀔 건데 5천만 원이 정액으로 들어갑니다. 정액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스피스 병동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한 달 이용료가 한 60만 원밖에 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며칠째라고 언급이 안 돼 있죠. 하루만 입원하더라도 가입 금액 5천만 원이 정액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실질적으로 보상 사례를 보시면요. 이분은 전속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전속에서 계약을 했고, 암 진단비는 500만 원, 고해감 500만 원 이렇게 얼마 안 넣었어요. 진단비 자체를. 근데 이분이 간 쪽에 대한 말기암으로 인해서 이 말기암 호스피스 요 2천만 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이분은요, 안타깝게도 2017년 9월에 가입을 하셨는데 2018년 2월 달, 그러니까 1년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죠? 다행히 면책 기간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서 총 지급받은 게 2,9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아까 500만 원이었지만 가입 금액은 암하고 고해감에서 500이었지만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50%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말기암 요 입원비에서 오히려 2천만 원 이렇게 받아간 사례를 보실 수 있고, 이게 지금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기 폐암 진단비로 이분도 일반암은 1,000만 원밖에 가입 안 했지만 이분도 1년 안에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가 생각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가입했지만 50%로 해서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일반암 1,000만 원 진단비가 24,000원이 24,000원. 근데 말기암 진단비 2천만 원 가입한 게 5천 원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에서 이 5천 원짜리가 오히려 2천만 원씩이나 보험금을 내줄 정도로 이 특약이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는 감액 기간이 있지만요. 이 말기암 호스피스는 면책 기간만 있지 감액 기간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좀 넣어주셔서 활용을 하시면 좀 진단비 외에 우리가 말기암 환자였을 때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저렴하게 좀 업셀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그냥 진단비 1,000만 원만 넣고 설계한 거라서 보험료가 저렴한 거긴 한데, 얼마든지 저희가 진단비 암 쪽에 대한 세팅을 하실 때 암 진단비 이런 것만 좀 넣으실 게 아니라 비용 많이 들어가고 있는 항암 쪽하고 이 말기암 관련된 요 호스피스 입원 치료비라는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아까처럼 암 진단 받고 돌아가시는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말기암까지 가셔갖고 돌아가시는 확률들이 30% 정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들을 좀 넣어서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말기암으로 갔을 때의 이런 보험금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설계하실 때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할증이 들어가져 있지 않는 상품에서 다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325라든지 간편함에는 좀 안타깝지만 안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형 상품 설계하지 않습니까? 암하고 이대질환 이런 것들 세팅하실 때 암에다가 좀 같이 넣어서 이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고객분들에게도 뇌혈관 허혈성 없는 사람들한테는 업셀링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특약도 고객분들이 저희 팀장님들 이 특약 모르셨죠? 팔아보신 적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객분들도 요 특약은 다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 분석하시고 업그레이드 시킬 때 같이 넣어서 좀 활용을 해주신다면 일반암 진단비 외에 말기로 갔을 때는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셔갖고 설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한 10분 정도에 제가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한 요 정도 이렇게 오늘 또 말일이고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해보자면 할증 붙어 있는 쪽에 대해 드리면서 325랑 간편함 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진단비 쪽으로 비싼 회사였지만 진단비가 저렴해지고 나서부터는 이 저렴한 게 할증이 붙어있는 상품에서는 좀 더 저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들 대상으로 하는 할증 심사든 325든 간편함이든 사사랑 한번 비교해 보셨을 때에 좀 경쟁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인수까지 저희가 좀 좋은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325 심사라든지 유병자분들 설계하실 때에는 하나손해보험 상품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종합형 설계라든지 암 관련된 판매를 하실 때 이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입원 치료비라는 거는 새로 등장한 특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2년 전부터 있었던 특약이지만 대부분 판매를 안 하셨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없는 특약이니까. 근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호스피스 관련된 정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라든지 서비스를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업계에도 이런 특약들이 소개가 되면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들도 활용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보장의 내용으로 설계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그 8월 달 그 새로운 그런 그 자료 나오게 되면은 1일 날, 2일 날 다시 한번 배포를 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뭐 질문 사항 혹시 있으세요? 질문 사항. 말기암에 대한 정의는 그냥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약관상에서는. 그냥 그 병기에 대한 기수로 아마 따지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말기암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그 뭐 의료적인 그런 용어는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 약관에서 그 말기암으로 정의되어 있는 기준으로 그냥 보셔야 될 거는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갖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네, 오늘 마감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좀 서둘러서 뭐 간식 같은 거 좀 사갖고 올라올 테니까 또 그거 좀 드시면 요기하시면서 오늘 또 하루 좀 잘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